안녕하세요 여러분. 숨겨진 보물을 찾는 시간이죠. 영화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선엽 장군님의 영화 승리의 시작을 제작하신 권순도 감독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승만 대통령 영화에 이어서 네. 백선엽 장군님 영화를 만들게 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백 장군님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이승만 대통령 작품도 그렇고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뭐 친일파다, 뭐 그런 오해가 있는데 네. 나라를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고 또 친일파로 너무 몰려서 그분들의 그런 애국 행적들 이런 게 묻히는 게 네. 너무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작품을 통해서 좀 네. 왜곡을 좀 막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난번 이승만 대통령 영화는 네. 전국 극장 상영에 이어서 KBS에도 네. 방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TV 방영을 앞두고 공격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왜곡된 편파 여론몰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님을 좋아하지 않은 매체에서 아무래도 국영방송인 KBS에서 방송이 되는 것을 뭐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라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걸 독립영화를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마치 무슨 형편없는 네. 뭐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영진위라고 그 기관에서 같은 기관에서 네. 그 독립영화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준 건 맞는데 예술영화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제가 계속 항의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독립영화냐 상업영화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기준인데 네. 어떤 뭐 그 심사위원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랑 맞지가 않다고 해서 독립영화를 독립영화로 인정 안 하는 거는 이건 좀 틀린 게 아니냐. 네. 이 항의를 해서 예술영화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네. 같은 기관에서 예술영화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편파 보도를 한 매체들은 이 영화가 예술영화 인정받은 것은 얘기를 쏙 빼고 독립영화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 영화는 뭐 좀 형편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론몰이를 많이 했었죠. 아, 네. 네. 그래서 뭐 편파 방송, 편파 보도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직접 당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독립영화 네. 인정을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귀에 걸면 뭐 귀걸이 이런 식인데 네. 근데 그 기준에 다 제가 보기엔 부합해요. 한 세 가지 기준을 두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네.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것이 독립영화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는 모습에 좀 공평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또 예술영화로 인정을 받으셔서 참 네.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을 네. 실제로 만나셨다는데 네. 언제 처음 만나 뵀었나요? 처음은 제가 2003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를 제가 5월에 제대를 했어요. 근데 8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정식으로 백선엽 장군님의 사무실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죠. 네. 네, 그 전에도 만나긴 했어요, 백 장군님을. 그때도 뭐 집회 이런 게 시청 앞 광장 이런 데 많이 있었거든요. 네. 뭐 반핵, 반기문 뭐 그런 시위에서 이제 길에서 이제 뭐 악수하고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뭐 인사드렸다고 하긴 그렇고 2003년도 8월 또 광복절 바로 전날에 네. 제가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아버지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백 장군님이랑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네. 한 100m 거리. 오. 네, 그래서 백 장군님 출근하실 때 이제 아버지가 꼬마일 때 매일 보신 거죠. 네, 그래서 백 장군님을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네. 저는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처음 소개를 받았죠. 그때 실제로 뵀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장군이라 그러면은 뭐 명장 그러면 약간 좀 우락부락하고 네. 그럴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그분께서 굉장히 유순하셨고 또 제가 처음 뵀을 때도 연세가 한 80 좀 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의 노년에 제가 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권 감독님은 이런 역사물에 대한 관심을 왜 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이제 받는데 저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가 제 또래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이런 폭동, 네. 내전 이런 것을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내전 같은 경우는 한 3개국에서 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폭동 같은 것도 제가 살던 외국 나라에서 솔로몬 제도라는 이제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폭동이 자주 일어나서 그 외국인 상점 같은 거 불지르고 또 뭐 폭행, 살인 이런 것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 이 동네 전체가 사실 미쳐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안 띄고 숨어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네. 무서워. 그러면 무리지어갖고 막 그냥 다 그냥 폭도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거를 직접 겪어보니까 그것도 어린 시절에 제가 겪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네.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UN 평화유지군으로 동티모르에 이제 파병을 가서 이제 내전이 막 끝난 상태였는데 동네를 봐도 이렇게 건물 같은 것이 거의 다 이제 파괴된 채로 있었고 뭐 죽고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조금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좀 되풀이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려고 네. 영화를 통해서. 네. 그러시구나. 백 장군님과 어떤 기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뵌 백선엽 장군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분의 이렇게 태도랄까 자세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반공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을 마음껏 써달라, 활용해달라 이런 게 그분의 그런 자세이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백선엽 장군님이랑 인터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그분이 우리나라 전후방을 같이 다니면서 그분께서 전투 그런 현장을 직접 가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 했다, 저기서 뭐 했다 이런 거를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감독님한테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영상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할 겁니다. 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봐도 네. 뭐 어디 뭐 전투 현장을 가서 이렇게 찍어주신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영화의 실제 장면. 네, 영화에 나옵니다. 네. 영화의 귀한 실제 장면들이 네. 많이 나오겠네요. 네. 또 그럼 이번 작품을 위해서 누구를 인터뷰했나요? 백선엽 장군님을 직접 뵀던 미군 장군님들, 네, 뭐 사성 장군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도 인터뷰를 했고 또 국내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또 전 국방부 장관님들, 차관님들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군사 전문가 분들 네. 또 백선엽 장군님 밑에서 지휘를 받으시면서 직접 6.25 전쟁 전투에 참전하셨던 네, 그런 뭐 장군으로 예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인터뷰 다니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제가 2003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22년이 와. 되죠. 네. 근데 뭐 밤낮 그것만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이런 기록들이 언젠가 굉장히 귀한 기록으로 네, 맞습니다. 국가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틈틈이 기록을 해놨었죠. 근데 저도 그때 궁금했던 게 네. 많은 분들이 백선엽 장군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전투 현장을 가자고 하신 분들은 잘 없었나 봐요. 그러게요. 네. 예. 네. 그래서 감독님 영화를 제작하실 줄 미리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것보다 장군님께서 이제 네. 장군님이 안 계시면은 네. 해주실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그렇죠. 네.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많이 그런 걸 권유를 하셨고 네. 너무 궁금해집니다. 빨리 네. 영화를 보고 싶네요. 네.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연출자로서 가장 감동을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도 다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참 뭉클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백선엽 장군님은 전쟁이 터진 다음에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본인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를 10개월 동안 몰랐어요. 싸움에만 전념해서
이제 승리를 하신 거죠. 네. 전투에서 승리를 하시고 10개월이 지난 51년 4월에 사모님이랑 이제 자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본인의 생명이나 가족을 먼저 챙기기보다 네. 대한민국을 먼저 챙기셨다는 것. 아, 네, 그것은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네.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아주 네. 크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네. 상황에서 전투를 했다 그러면 네. 집중이 잘 됐을까? 그렇죠. 우리 가족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전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존경스럽고 네. 그 부분은 국민들이 좀 꼭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연 장면도 감독님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는데요. 네. 재연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네, 이번에 네. 그래도 그 백선엽 장군님 하면 네. 그래도 제일 유명한 장면이 그 부하들이 후퇴했을 때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러면서 앞으로 먼저 나가신 그런 장면이 네.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을 울리고 기억에 남아 있는데 네. 그 인원이 원래 실제 인원이 한 500명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거기가 밀리면 사실 부산까지 밀리는데 네. 이 부하들이 싸우다가 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뭐 며칠째 못 먹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잡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후퇴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걸 보고 너네들 후퇴하면 우리는 병력 빼버린다. 너네가 후퇴하면 우리가 후퇴선이 막히기 때문에 나간다. 그러니까 백 장군님 놀라셔가지고 현장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너 우리가 갈 때는 바닷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안 싸우면 어떡하냐. 미군은 너네들을 믿고 싸우는데 우리 다시 싸우자. 대한의 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러고 이렇게 전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제 500명을 데리고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500명까지 동원하진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장면도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 백선엽 장군님의 역할을 가지고 저희가 오디션도 하고 소개도 받고 이렇게 많이 배역을 찾아봤었는데 너무 외형부터 비슷한 배우님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셔가지고 실감을 너무 높였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을 실제로 아시는 분들 말씀이 네. 배우가 너무 비슷하다. 네, 백선엽 장군님이 젊은 시절에 출연하신 것 같다. 와,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마 네. 재현이 그래도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좀 제작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닮은 분이 딱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네, 느낌이 좋네요. 네. 이 작품을 통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작품은 국내는 물론 미국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소개해서 전파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를 위해서 남기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런 한미동맹 같은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백선엽 장군님의 영화 승리의 시작 연출하신 권순도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영화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희 잘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신 그 영웅 장군님은 이순신 장군하고 백선엽 장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ithout my country, I am nothing. And that's the way he felt every day. And he lived that way every day. He was not only a friend, but he was also a mentor to many of the U.S. generals. And in fact, I can't think of a single general that left Korea that didn't have profound respect and a warm friendship with General Park Geun-hye. 특별히 그 한쪽이 무너져 가지고 간절하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직접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이제 숨차게 이제 올라왔거든 여기에.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끼리 후퇴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그 저 바닷가에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싸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선두에 설 거니 여기 따라오라. 만약에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돌격을 했거든. 돌격 앞으로!